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 대통령은 근본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실효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통화 내용에서요, 조금 발언 수위는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눈에 확 띄는 듯한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일본 아베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의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보다도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자체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운데 끼고서 한미일 동맹의 큰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독자적인 제재안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그야말로 뭐 의견 교환 정도가 오간 것 같고, 뭐 심각한 중대한 그런 논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도 아베 총리입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인사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통화를 한답니까? 아니면 이미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와 트럼프는 하루 사이에 2번 통화했거든요. 왜 이렇게 조율이 쉬운지, 이런 이례적인 통화를 자주 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일 정상에 비해서 통화가 자꾸 늦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르는 화성 12형을 발사한 직후 미일 정상은 통화를 했지만요. 한미 정상은 사흘 뒤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일은 4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북한이 ICBM을 7월에 날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하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휴가 갔었죠. 그다음에 돌아왔죠. 그래서 휴가 중인 트럼프와 통화를 했어요. 트럼프가 휴가 중인데 열흘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통화가 늦어질 때마다 한미 간에 물샐 틈 없는 공조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 통화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징후 있는 거 아니냐 분석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동맹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통화가 정말 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굳이 없는 겁니까? 뭐 큰 방향을 정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정상 간 전화 통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밑에서는 아마 지금도 접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만 해도 정의용 실장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부 장관이 2번 통화하고, 근데 지금 정상 간 통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저는 스타일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막 내지르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를 할 테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중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서로 케미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 차이도 분명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뭐 군사적 긴장 조성, 이런 부분은 전쟁터가 한국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청와대도 어제 밝혔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이 더 위협되는데 가능하면 한반도에서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이해차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구조적인 차이, 이익의 차이와 스타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전화 통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이딴 도발로 한미 간의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일 겁니다. 한미 동맹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서 우려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책을 계속 쓰는 데 대해서 아주 노골적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이제 뭐 전화 연결 좀 늦을 수도 있고 통화 늦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르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비판을 했습니다. 3일 오후 8시 45분에 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겨냥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그저 하나만 안다라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자신과 문 대통령 사이에 북핵 해법을 놓고 상당한 이견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농구로 예를 들자면 지금 압박 올코트 프레싱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지역 방어를 하자. 이러니까 이게 같은 팀 내에서도 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다 이견 없이 얘기를 했거든. 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자, 이게 또 어떤 게 진실인지 청와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서 청와대도 약간 좀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대북 대화 제안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트윗, 그것도 이제 폭풍 트윗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원래 저녁 6시 반 이후로는 문자 잘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발언에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공식 문자를 한밤중에 보내서 진화에 나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응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최대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일치하고 확고한 입장을 견지 중이라고 이제 비슷한 내용을 반복했는데 백브리핑 내용은 조금 달랐는데 그건 잠시 뒤에 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 간에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한 거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매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상 간의 통화 내역은 비밀로 보통 간직을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국가안보보좌관이나 각부 장관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근본적인 트위터 정치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정책보다도 자기 기분에 앞당긴 트위트를 하는데 이래서 좀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견은 있었던 것 같아요. 9월 1일 정상 통화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는 게 상당히 불만이 좀 있어 보여요. FTA 폐기하겠다는 것도 그렇죠. 대북 정책을 어피즈먼트라는 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표현을 썼던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 조율을 해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과잉 반응을 했던 거고요. 우리는 그 입장에서 뭐 입장은 발표했는데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핵실험을 하고 위기를 고조시키는데 동맹에 균열이 있어 보이는 것은 누구의 이익이겠습니까? 북한의 이익입니다. 따라서 한미 간의 이견이 있으면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서로 뭐 보좌관 차원에서 노력해서 대통령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도 자제시키고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하튼 미국의 최고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 정책은 이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확고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요라고 해가지고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압박과 대화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면 북한이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이 압박 부분에서의 운전석은 우리가 어떻게 앉아야 될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운전석은 그러니까 대화 쪽에 지금 우리가 운전석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북한이 그런 것을 거부하고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하니까 우리도 운전석의 위치를 뭐 가는 방향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압박이라는 길도 있고 대화라는 길 다 갈 수 있는데 지금은 압박 쪽으로 우리가 운전석을 가지고 가야지 미국도 거기에 호응을 해주고 공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 어제 1시간 만에 NSC 전체 회의를 주재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더욱 가중시키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전략적 실수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강력한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표현은 좀 강해졌습니다만은 대북 해법은 그런데 여전히 대화에서 바뀐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슬슬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제요?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개월로 따지면 이제 4개월 갓 지났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가안보 전략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지금까지는 아마 압박과 대화에서 우리가 대화 의지를 표현하고 북한이 그것을 호응해 오면 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전략적 셈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안보 전략 기조부터 사실 정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다시 고민하자. 북한의 위협이 증강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해법은 무엇이고 군사적 대응 방안은 무엇이냐. 일단 외교적 해법은 압박을 강화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미국에 맡겨서도 안 되고 따라서 미국이 결국에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아직도 중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의 힘은 부족하고 미국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게 중국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더 목소리 내라 이런 요구를 한국이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압박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도 필요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억제력, 군사적 차원에서 억제력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그런 정책 기조로 인해서 우리의 핵 억제력 부분은 그냥 미국에게 의존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전략자산 순환 배치라든가 그 정도면 상당히 만족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핵을 더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차원에서는 북한의 다음 행보까지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죠. ICBM 개발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하지 않고 또는 미국과 타협을 하는 북한의 그런 전략적 셈법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에 부합하는 정책적 대안을 우리 정부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뭐 겉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에 따라서 뭐 조율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핵 공유, 전술핵 그리고 독자적 핵 무장까지도 다 옵션으로 고려해서 어떠한 환경이 조성됐을 때 어떠한 시간에서 우리의 이러한 정책 옵션을 꺼낼 것인가 준비를 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노무현 정권 당시에 비서실장까지 지내셨고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데도 관여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북한의 핵 상황들을 너무 잘 아셨고 그동안의 상황들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제 와서 제로 베이스에서 대북 정책을 시작을 한다? 이건 좀 뭔가 좀 아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부의 기조란 것이 과거 2007년까지의 노무현 정부에 있어서의 남북 대화 기조를 계승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안보 정책 하나가 아니라 국가 정책 전반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우리의 안보 환경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바뀐 환경을 대통령으로서 이제 판단을 하시고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우리의 정책은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로 베이스로 다시 한번 구축할 시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한미 공조도 더 잘해낼 수도 있고 북한과의 대화도 우리가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지 적시에 적절한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었던 레드라인을 북한이 사실상 넘었다라고 지금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은 그건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레드라인과 관련한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얘기들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7일 탄도탄 작전 통제소와 공군 작전사령부를 방문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카키색 공군 점퍼 차림에 빨간 마우라 차림으로 백군기 전 의원 등 군 출신 인사 50여 명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 이렇게 도발 계속한다면 그걸 끝내 6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것은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 될 것이다. 아마도 김정은 체제의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싶습니다. 당시엔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북한 체제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됐습니다. 6차 핵실험을 사드 배치와 연계할 것이라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계속해서 핵 도발을 계속해 나간다면 뿐만 아니라 핵을 고도해 나간다면 그때는 사드 배치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것이란 경고도 거듭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가 없다. 문 대통령은 저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 레드라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에 그 기준을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그러나 문 대통령의 계속된 경고에도 핵미사일 도발 기조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미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고 6차 핵실험으로 핵탄두의 미사일 탑재를 위한 소형화, 무기화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전해집니다. 사실상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이런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도 6차 핵실험 이전과 대북 기조가 같을 수는 없다.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북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긴 호흡으로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당은 아니라는 인식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5천만 국민이 핵인질이 되었습니다. 레드라인은 밟으면 어떻게 한다는 것이 같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과 보관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백대우 기자의 브리핑 들어봤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니까 거듭 레드라인을 넘어선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ICBM 재진입 성공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역시 아직 단계가 남아있다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럼 일각에서는 재진입까지 완벽하게 증명이 되고 눈으로 확인한 뒤에야 그때서야 대책에 나서겠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뭐 여론이나 또 언론, 또 전문가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반복된 대화 거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진 대화 제의부터 레드라인 정리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오락가락 등이 혼란을 조금 키우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 바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어떻게 이거 뒷감당을 하시려고 저런 표현을 썼을까라고 사실 외교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결국 지금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레드라인을 처음 사용했을 때 좀 설명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레드라인은요. 그 선을 넘었을 경우 무력 공격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상황입니다. 공격을 하겠다는 거죠. 네가 만약에 핵무기를 개발하면 나는 너를 때리겠다. 그것은 그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걷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중동국에 대해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레드라인을 건 것이 아주 그게 기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외교 정책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이야기한 레드라인은 제가 해석하건대 그런 건 아닙니다. 북한이 ICBM에다가 핵무기를 탑재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무력 사용을 열어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마 대북 정책 기조를 지금 압박과 대화에서 압박으로 바꾸겠다. 그 뜻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런 정책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더 세세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진정한 레드라인은 무엇이냐? 두 가지로요. 무력 사용의 레드라인은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징후가 보일 때가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무력 공격을 해야죠. 그리고 정책 전환의 레드라인 부분은 저는 이번에 핵실험도 레드라인이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정책 전환의 레드라인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ICBM에 그 핵무기를 탑재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고 그것이 한반도 전략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그건 너무 늦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씩 정책적인 차원이라면은 조금씩 미리미리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 대통령 사이에 북핵 해법을 놓고 상당한 이견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요. 농구로 예를 들자면
지금 압박 올코트 프레싱으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자꾸 지역 방어를 하자. 이러니까 이게 같은 팀 내에서도 플레이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그렇지 않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 정상회담에서 우리는 다 이견 없이 얘기를 했거든. 또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자, 이게 또 어떤 게 진실인지 청와대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 대해서 청와대도 약간 좀 불쾌감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의 대북 대화 제안에 불만을 나타냈다는 트윗, 그것도 이제 폭풍 트윗을 계속했잖아요. 그렇죠? 쏟아낸 거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들과 함께 평화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추구해 나갈 것이다. 또다시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원래 저녁 6시 반 이후로는 문자 잘 안 보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트럼프의 발언에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시하면서 공식 문자를 한밤중에 돌아왔죠. 그래서 휴가 중인 트럼프와 통화를 했어요. 트럼프가 휴가 중인데 그렇죠. 열흘 걸렸습니다. 청와대는 이렇게 통화가 늦어질 때마다 한미 간의 물샐 틈 없는 공조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 간 통화가 그렇게 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최근 이상 기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징후 있는 거 아니냐 분석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가장 좋아하는 동맹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인상을 주기 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 간 통화가 정말 급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굳이 없는 겁니까? 뭐 큰 방향을 정해준다는 차원에서는 정상 간 전화 통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물밑에서는 아마 지금도 접촉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제만 해도 정의용 실장과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2번 통화하고, 근데 지금 정상 간 통화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인데 저는 스타일 차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막 내지르죠. 그리고 막 어떻게 보면 몰아붙이는 식의 그러한 이야기를 할 테고,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중한 발언을 하다 보니까 서로 케미가 안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 차이도 분명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의 뭐 군사적 긴장 조성 이런 부분은 전쟁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자체가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운데 끼고서 한미일 동맹의 큰 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독자적인 제재안을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현 상황에서는 좀 어렵다는 관측들이 나왔었는데요. 그야말로 뭐 의견 교환 정도가 오간 것 같고 뭐 심각한 중대한 그런 논의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 평가들이 나옵니다. 아베 총리도 아베 총리입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인사가 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통화를 한답니까? 아니면 이미 했습니까? 통화하지 않았습니다. 하하. 아직도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와 트럼프는 하루 사이에 2번 통화했거든요. 왜 이렇게 조율이 쉬운지, 이런 이례적인 통화를 자주 하는 것과는 크게 차이나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일 정상에 비해서 통화가 자꾸 늦어지는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일본 상공을 가르는 화성 12형을 발사한 직후 미일 정상은 통화를 했지만요, 한미 정상은 사흘 뒤에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미일은 4번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북한이 ICBM을 7월에 날렸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전화하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 휴가 갔었죠. 쟁터가 한국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막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청와대도 어제 밝혔습니다만은.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이 더 위협되는데 가능하면 한반도에서 그걸 갖다가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랑 이해차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구조적인 차이, 이익의 차이와 스타일 차이는 있지만 이런 불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속히 전화 통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 간이 그 어느 때보다 사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일 겁니다. 한미 동맹에서 불협화음이 계속 나오면서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데, 자, 문제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유화책을 계속 쓰는 데 대해서 아주 노골적 불만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게 이제 뭐 전화 연결 좀 늦을 수도 있고 통화 늦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생각이 좀 다르다는데 좀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을 트럼프 대통령도 비판을 했습니다. 3일 오후 8시 45분에 쓴 트위터를 통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고 위험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을 비판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약간 겨냥을 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말했듯이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입장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깨닫고 있다. 그들은 그저 하나만 안다라고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자신감 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서 그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문 대통령은 근본 핵실험이 과거보다 몇 배 더 강한 위력을 보였다는 점, 북한 스스로가 ICBM 장착용 수소탄 실험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그리고 북한이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제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실효적인 방법이 나왔습니까?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존 통화 내용에서요. 조금 발언 수위는 좀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야말로 눈에 확 띄는 듯한 그런 내용은 없었다는 평가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11시부터 일본 아베 총리와 20여 분간 통화를 했는데요. 북한의 최고도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 보다도 강력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추진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규모와 성격 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엄중한 도발이다. 강력히 규탄하겠다.